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소아성 궤양 하면은 뭐 나와야 돼요? 헬리코박터균 나와야 돼요. 소아성 궤양이 뭐예요? 위궤양이에요. 이게 요양보사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이다 그러면은 위궤양이 답입니다. 위염 이런 게 아니고요. 위궤양이에요. 우리 위내시경 하면 헬리코박터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궤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되죠. 위궤양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이 궤양에는요, 12지장 궤양, 위궤양, 식도궤양이 있는데 12지장 궤양이 80%나 돼요. 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니까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궤양은 뭐 구멍이 생겼다, 염증이 생겼다, 썩는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볼게요. 12지장에서 12지장이 여기 위고요. 여기 12지장 10공회, 12지장 공장회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녹색은 대장이고요. 요 부분이 지금 12지장 공장회장인데요. 여기서 위산이 많이 나온다. 어떤 위산이 나오냐? 여러분 이거 하나 짚을게요. 소장은 10공회, 대장은 맹결직. 이거는 상식이에요. 소장은 12지장 공장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장은 맹장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나와요. 12지장 궤양이 80%라고 하는데 12지장은 어디에 있냐? 소장에 있잖아요. 10공회가 12지장이니까요. 12지장에서 뭐가 나와? 위산이 나와. 뭐? 말타제, 락타제, 인베르티아제, 에렙신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만 나오고요. 12지장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말타제, 락타제, 인베르티아제.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에렙신이 뭐예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 소화해. 또 12지장에서도 에렙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해. 에렙신은 같은 말로 펩티디아제라고 한다 정도까지만 알게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췌장에서는 지방 소화분해 효소 리파제가 나왔다. 국시 나왔어요. 맥박 어디서 재죠? 요를의 이 손목에서 잽니다. 요골 동맥에서 재죠. 요골 맥박은요. 두세 번째 손가락 끝을 대가지고 잽니다. 보통은요 60초 내내 재지는 않아요. 30초 재고 곱하기 2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제가 정형외과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좀 연로하신 분들이 오면은 원장님이 꼭 맥박을 재세요. 그냥 약 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너무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맥박을 잽니다. 맥이 여러분 정상이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60회 이하는 서맥이에요. 그래서 맥이 너무 느린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맥박이 너무 불규칙하면은요, 심청맥박을 측정한다 했어요. 실제로는 심청맥박을 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위치는 알아야 된다. 국가고시에 나왔다. 여기가 심청맥박인데 갈비뼈가 있잖아요. 1, 2, 3, 4번과 5번.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심청맥박은 좌측의 중앙 쇄골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이게 국가고시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요추천자 물 뺄 때가 그 3,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천맥박은 4, 5번이다. 심천맥박 네 글자잖아요. 그죠? 4, 5번째 늑간골이 만난다. 이런 거 우리 뭐 늑간골, 쇄골선 뭐 이런 거 못 외우잖아요. 그냥 이게 4, 5번째야. 네, 5번째야.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심천맥박은 1분을 측정해라 그랬어요. 그냥 맥박은 30초만 재서 곱하기 2해도 된다. 심천맥박이 은근히 문제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맥박은 요골 동맥에서 잰다. 혈압은 어디서 재죠? 여기 팔뚝 상안 동맥에서 잰다는 거. 쇼크가 있을 때 맥박 어디서 재요? 여기서 안 재잖아요. 목에서 잰다. 경동맥에서 잰다. 노인 환자의 등 마사지 방법. 등 마사지를 하려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누워야 되겠어요? 엎드려야겠죠. 복이죠, 복이. 엎드려 있는 게 복이에요. 노인의 등 마사지는요, 짧게 하래요. 15분에서 20분 사실. 저 이 정도 1시간 받아도 풀리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등 마사지 누가 해줘요? 간호조무사가 해주라는 거잖아요. 15분, 20분도 사실 길다.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건 국가고시용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가세요. 경유지경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법 문질러줍니다. 유날법 조물조물하고요. 지압법 지압도 눌러주는 거죠. 경타법 이렇게 손을 컵처럼 해가지고 두들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방법으로 아빠한테 해줬었는데 노인들은 뼈가 잘 부러져요. 제가 예전에 아빠 엎드리라고 그러고서는 발로 뚝뚝 밟다가 갈비뼈 부러진 적 있었습니다. 금 갔었어요. 그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한참 후에 계속 아프다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금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조금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 젊은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뚝뚝 밟으면 제가 그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 막 언니나 형부 주물러줄 때는 밟거든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마사지를 금기해야 되는 거. 염증 부위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퍼지니까요. 그리고 염증에는 뭐 안 해요? 온찜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충수돌기염, 우리 맹장염 병원 갈 때
온찜질하지 않습니다. 정맥염 환자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맥염 환자 이게 정맥에 뭐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마사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그 균을 배출해야 된다. 이게 또 국가고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절 환자 마사지 안 하죠. 골절 부목되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 골절 됐어. 무조건 기부스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온해 효과와 냉해 효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웬만한 거 알죠? 뜨겁게 하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된다. 하지만 염증은 증가되니까 안 좋다. 근육이 이완된다. 이게 나와요. 우리 물리치료 받으면은 온수포 20분은 해줍니다.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돼서 이 쑤신 게 좀 덜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차갑게 하면은요 수축이 되죠. 지혈이 되죠. 그쵸? 염증은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삐거나 다치면요 하루에서 3일 정도 냉찜질을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라 이거예요. 근육이 수축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뭔가요? 이 모세혈관에 뭔가 이렇게 투과되는 혈액 순환 같은 것이 증가되는 건 당연히 뜨거운 거고요. 감소되는 것은 차가운 것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된다. 활액의 점도가 뭐야? 아무튼 관절의 활액은 묽은 게 좋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게 안 좋다. 묽은 게 좋으려면은 그래서 관절염 쑤신 사람들이 온찜질 많이 받잖아요. 아, 묽어지려면 점도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되는 건 냉찜질이다. 둘 다 하면 둘 다 틀리죠. 아, 점도가 감소되는 것은 온찜질이다. 우리가 물리치료 받으러 갔어. 아, 나는 지금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되겠구만. 묽어지겠구만. 경련하면은요 중요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똑바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할 때는 똑바로 제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하나 더 플러스 하자고 하면은요 경련에는 뭐가 있다? 주변을 어둡게 해줘야 된다. 왜? 자극을 주면은 경련을 더하니까. 신부전증, 신장이 부전하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다면은 저염, 저수분. 물 먹이면 붓죠? 소금 먹으면 붓죠? 그래서 뭔가 부전하다,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 붓는다. 여기서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전이지만 실제로는 붓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으니까 붓는 거예요. 종아리도 혈액순환 안 되니까 붓는 거잖아요. 포상기태로 소파 수술을 한 대상자의 추후 관리로는 포상기태 국가고시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막 포상기태가 있고 이게 많아서 이게 아기가 제대로 잘 잡지를 못해요. 임신 초반기에 출혈성 합병증이잖아요. 유자, 포자. 자궁 외에 임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정은 어디서 되죠?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난관의 팽대부에서 됩니다. 여기서 수정되고 아기가 부푸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자궁으로 가요. 언제? 7일 이내. 수정되고 7일 이내 자궁으로 가야 돼요. 왜? 자궁은 원래 사이즈에서 15에서 20배가 사이즈가 늘어난다. 그래서 아기가 커져도 괜찮다. 그런데 난관의 팽대부가 사이즈가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거기서 그냥 착상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궁까지 못 가고요. 이게 바로 자궁 외에서, 자궁이 아닌 곳에서 임신을 했다 해서 나팔관이 터져서 엄마가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자궁 외 임신인 거예요. 오케이? 포상기태는요, 이게 지금 1년간 피임을 하래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 수치여도 1년간 피임을 한다. 자꾸 이 수치상에 임신으로 뜨는 거예요. 임신이 아닌 경우에도. HCG 검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 1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임신 테스트를 한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1개월 간격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번 임신 테스트를 하래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 가장 중요한 거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아, 왜 고농도가 아니야? 고농도로 산소를 공급하면은 호흡기계가 오히려 억제돼가지고서는 사망을 일으킨대요. 저농도가 중요하겠죠. 산소 정상이 21%였거든요. 저농도는 뭐 이거보단 낮아야겠다 이거겠네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하래요. 폐렴으로 또 이게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 상체를 올려준다. 이게 바로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아시겠죠? COPD 환자 국가고시용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뭐예요? 코로 숨쉬고 입으로 호기를 해라. 복식 호흡을 해라 그랬습니다. 소화성 궤양 하면은 뭐 나와야 돼요? 헬리코박터균 나와야 돼요. 소화성 궤양이 뭐예요? 위궤양이에요. 이게 요양보사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이다 그러면은 위궤양이 답입니다. 위염 이런 게 아니고요. 위궤양이에요. 우리 위내시경 하면 헬리코박터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궤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되죠. 위궤양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이 궤양에는요, 12지장 궤양, 위궤양, 식도궤양이 있는데 12지장 궤양이 80%나 돼요. 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니까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궤양은 뭐 구멍이 생겼다, 염증이 생겼다, 썩는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볼게요. 12지장에서 12지장이 여기 위고요. 여기 12지장 10공회, 12지장 공장회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녹색은 대장이고요. 요 부분이 지금 12지장 공장회장인데요. 여기서 위산이 많이 나온다. 어떤 위산이 나오냐? 여러분 이거 하나 짚을게요. 소장은 10공회, 대장은 맹결직. 이거는 상식이에요. 소장은 12지장 공장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장은 맹장결장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나와요. 12지장 궤양이 80%라고 하는데 12지장은 어디에 있냐? 소장에 있잖아요. 10공회가 12지장이니까요. 12지장에서 뭐가 나와? 위산이 나와. 뭐? 말타제, 락타제, 인베르티아제, 에렙신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소화효소만 나오고요. 12지장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말타제, 락타제, 인베르티아제.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에렙신이 뭐예요? 단백질 소화효소예요. 위에서는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 소화해. 또 12지장에서도 에렙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소화해. 에렙신은 같은 말로 펩티디아제라고 한다 정도까지만 알게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췌장에서는 지방 소화분해 효소 리파제가 나왔다. 국시 나왔어요. 맥박 어디서 재죠? 요를의 이 손목에서 잽니다. 요골 동맥에서 재죠. 요골 맥박은요, 두세 번째 손가락 끝을 대가지고 잽니다. 보통은요 60초 내내 재지는 않아요. 30초 재고 곱하기 2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제가 정형외과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좀 연로하신 분들이 오면은 원장님이 꼭 맥박을 재세요. 그냥 약 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너무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맥박을 잽니다. 맥이 여러분 정상이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60회 이하는 서맥이에요. 그래서 맥이 너무 느린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맥박이 너무 불규칙하면은요, 심청맥박을 측정한다 했어요. 실제로는 심청맥박을 재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위치는 알아야 된다. 국가고시에 나왔다. 여기가 심청맥박인데 갈비뼈가 있잖아요. 1, 2, 3, 4번과 5번.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심청맥박은 좌측의 중앙 쇄골선과 네 번째, 다섯 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지점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이게 국가고시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요추천자 물 뺄 때가 그 3,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천맥박은 4, 5번이다. 심천맥박 네 글자잖아요. 그죠? 4, 5번째 늑간골이 만난다. 이런 거 우리 뭐 늑간골, 쇄골산 뭐 이런 거 못 외우잖아요. 그냥 이게 4, 5번째야. 네, 5번째야.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심천맥박은 1분을 측정해라 그랬어요. 그냥 맥박은 30초만 재서 곱하기 2해도 된다. 심천맥박이 은근히 문제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맥박은 요걸 동맥에서 잰다. 혈압은 어디서 재죠? 여기 팔뚝 상안 동맥에서 잰다는 거. 쇼크가 있을 때 맥박 어디서 재요? 여기서 안 재잖아요. 목에서 잰다. 경동맥에서 잰다. 노인 환자의 등 마사지 방법. 등 마사지를 하려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누워야 되겠어요? 엎드려야겠죠. 복이죠, 복이. 엎드려 있는 게 복이에요. 노인의 등 마사지는요, 짧게 하래요. 15분에서 20분 사실. 저 이 정도 1시간 받아도 풀리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등 마사지 누가 해줘요? 간호조무사가 해주라는 거잖아요. 15분, 20분도 사실 길다.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건 국가고시용 아닙니다. 그냥 알고만 가세요. 경유지경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법, 문질러줍니다. 유날법, 조물조물하고요. 지압법, 지압도 눌러주는 거죠. 경타법. 이렇게 손을 컵처럼 해가지고 두들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방법으로 아빠한테 해줬었는데 노인들은 뼈가 잘 부러져요. 제가 예전에 아빠 엎드리라고 그러고서는 발로 뚝뚝 밟다가 갈비뼈 부러진 적 있었습니다. 금 갔었어요. 그때 아프다고 하셨는데 한참 후에 계속 아프다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금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조금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 젊은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뚝뚝 밟으면 제가 그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 막 언니나 형부 주물러줄 때는 밟거든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마사지를 금기해야 되는 거. 염증 부위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퍼지니까요. 그리고 염증에는 뭐 안 해요? 온찜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충수돌기염, 우리 맹장염 병원 갈 때 온찜질 하지 않습니다. 정맥염 환자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맥염 환자, 이게 정맥에 뭐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마사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으로 그 균을 배출해야 된다. 이게 또 국가고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절 환자 마사지 안 하죠. 골절. 부목되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 골절 됐어. 무조건 기부스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온해 효과와 냉해 효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웬만한 거 알죠? 뜨겁게 하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된다. 하지만 염증은 증가되니까 안 좋다. 근육이 이완된다. 이게 나와요. 우리 물리치료 받으면은 온수포 20분은 해줍니다.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돼서 이 쑤신 게 좀 덜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차갑게 하면은요 수축이 되죠. 지혈이 되죠. 그쵸? 염증은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삐거나 다치면요 하루에서 3일 정도 냉찜질을 합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라 이거예요. 근육이 수축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뭔가요? 이 모세혈관에 뭔가 이렇게 투과되는 그 혈액 순환 같은 것이 증가되는 건 당연히 뜨거운 거고요. 감소되는 것은 차가운 것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된다. 활액의 점도가 뭐야? 아무튼 관절의 활액은 묽은 게 좋다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게 안 좋다. 묽은 게 좋으려면은 그래서 관절염 쑤신 사람들이 온찜질 많이 받잖아요. 아, 묽어지려면 점도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되는 건 냉찜질이다. 둘 다 하면 둘 다 틀리죠. 아, 점도가 감소되는 것은 온찜질이다. 우리가 물리치료 받으러 갔어. 아, 나는 지금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되겠구만. 묽어지겠구만. 경련하면은요 중요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똑바로 제끼는 게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할 때는 똑바로 제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하나 더 플러스 하자고 하면은요 경련에는 뭐가 있다? 주변을 어둡게 해줘야 된다. 왜? 자극을 주면은 경련을 더하니까. 신부전증, 신장이 부전하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다면은 저염, 저수분, 물 먹이면 붓죠? 소금 먹으면 붓죠? 그래서 뭔가 부전하다,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 붓는다. 여기서는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전이지만 실제로는 붓는 거예요. 원활하지 않으니까 붓는 거예요. 종아리도 혈액순환 안 되니까 붓는 거잖아요. 포상기태로 소파 수술을 한 대상자의 추후 관리로는 포상기태 국가고시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막 그 포상기태가 있고 이게 많아서 이게 아기가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해요. 임신 초반기의 출혈성 합병증이잖아요. 유자, 포자. 자궁 외에 임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정은 어디서 되죠? 이것도 국가고시 나왔잖아요. 난관의 팽대부에서 됩니다. 여기서 수정되고 아기가 부푸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자궁으로 가요. 언제? 7일 이내. 수정되고 7일 이내 자궁으로 가야 돼요. 왜? 자궁은 원래 사이즈에서 15에서 20배가 사이즈가 늘어난다. 그래서 아기가 커져도 괜찮다. 그런데 난관의 팽대부가 사이즈가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거기서 그냥 착상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궁까지 못 가고요. 이게 바로 자궁 외에서, 자궁이 아닌 곳에서 임신을 했다 해서 나팔관이 터져서 엄마가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자궁 외 임신인 거예요. 오케이? 포상기태는요, 이게 지금 1년간 피임을 하래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 수치여도 1년간 피임을 한다. 자꾸 이 수치상에 임신으로 뜨는 거예요. 임신이 아닌 경우에도. HCG 검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 1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임신 테스트를 한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1개월 간격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번 임신 테스트를 하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 가장 중요한 거 저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아, 왜 고농도가 아니야? 고농도로 산소를 공급하면은 호흡기계가 오히려 억제돼가지고서는 사망을 일으킨대요. 저농도가 중요하겠죠. 산소 정상이 21%였거든요. 저농도는 뭐 이거보단 낮아야겠다 이거겠네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한다면은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하래요. 폐렴으로 또 이게 전이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호흡이 곤란하다 하면은 상체를 올려준다. 이게 바로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아시겠죠? COPD 환자 국가고시용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뭐예요? 코로 숨쉬고 입으로 호기를 해라. 복식 호흡을 해라 그랬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